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어, 재명 씨 이메일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벌써 한 8년? 7년 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찾아왔나 모르겠어요. 뭐, 설마 어떤 수사기관 관계되신 분은 아니죠? 그래서, 재명 씨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지금 재명 씨가 거론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나 시사타파에서 거론한 것들 잠깐 봤어요. 근데 뭐 재명 씨가 굳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재명 씨 같이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당황하시고 그렇게 화가도 나시고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재명씨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저의 말이 이제 실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으로 사용할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들이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일부의 사람, 어떤 하나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뭐 한순간에 확 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화내시고 실망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단지 저라도 이런 김어준의 다스베이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폄하하고 저렇게 배척하고 하면 화가 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점잖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역시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또한 시사타파라는 것도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서 국민의 억울함, 또 국민 다수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던 그런 훌륭한 방송인들이 왜 저런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것은 재명 씨가 만약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설명드리면서 했던 말을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저런 게 아니고 없고 가난할 때는 몰랐죠. 없고 가난할 때 그럴 때는 국민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자고 먹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거대해지고 기득권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수많은 기득권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런 스피커들과 교류를 하면서 본인도 예전에 가난했던 예전에 딴지일보를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수백만이 그 수백만을 거느리고 있는 진보 스피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들, 판단들이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방송인과 비전문 방송인들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좀 더 부드럽게 갈라치기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진보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하나의 아주 요소로서 작용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서 열린민주당이 세석밖에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비유하면 좋으냐면 그동안 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스피커라든가 여러분들이 그에 똘똘이 뭉쳐서 위안을 얻고 함께 행복해 하면서 오늘날에 왔지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중에서
소수였던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커다란 어떤 기득권의 집단이 되어버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긴 싫지만 최소한 공중파와 맞대결을 할 정도의 어쩌면 파이가 더 커졌을 이런 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 대표적인 김어준 씨의 이 스피커라는 것은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도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의 그럴 때는 독선도 필요하고 주관적인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본인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진보 진영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마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김어준이나 이 시사타파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팟캐스트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고, 진보 진영의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 이런 모바일을 이용한 또는 유튜브를 이용한 방송을 지속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으로서 파워를 소수일 때, 억울할 때, 국가로부터 배척받을 때는 주관적인 생각도 필요하고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제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은 거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독선적인 생각과 독선적인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방송에서 열린민주당을 배척하거나 그렇게 아프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고, 또한 시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었으나, 굳이 이제 민주당의 스피커로서 또 대중들의 스피커로서 열린민주당을 배척하는 발언들을 저렇게 서슴없이 하고 함으로써 아무래도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재명 씨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열정적으로 재명 씨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예상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커다란 스피커가 되었을 때 과연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저러한 발언들, 저러한 모습들이 또한 진보 진영의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배출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들도 기존에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집단들의 행태, 살아온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비토를 했지만, 이들 또한 똑같이 답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쩌면 진보 진영에서 배척당하고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정적이고 색깔이 선명하고 분명한 주제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척당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그것들이 평가되고 어떤 계파가 형성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집단들로서 성장하고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재명 씨가 너무 이렇게 그동안 재명 씨도 김어준 잘한다 하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사타파를 보면서 위안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주관적인 생각들, 의견들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 세계에서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들이 밉다기보다는 이들의 운영상의 미스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잘했던 모습들만 기억을 하자는 거죠. 오늘날 와서 이렇게 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과 배척하거나 그들을 없이 여기거나 한순간에 그들의 공로를 무시하지 말자.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제명씨 뭐 김어준을 편든다든가 시사타파를 편드는 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항상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항상 나를 따르고 항상 내 말이 옳다 하고 항상 내 편에 서가지고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삐져서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단지 요번에는, 본인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나 시사타파라는 것들은 10여 년 전에 제가 부르짖었던 바로 이러한 공중파를 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 누구나가 스피커가 될 수 있고 팟캐스트나 모바일 방송이나 유튜브를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이들은 본인들은 판단 못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걸 스스로가 잠시 오판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자신들이 어렵게 성장해왔던 과정들을 송두리째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있겠죠. 스스로 깨닫겠죠. 이 정도 투표율, 이 정도 결과가 나왔더라면 굳이 우리가 이러한 나누기식의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양쪽 다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시민당에서도 또는 열린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비례대표가 많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발언들을 해서 스스로 열린민주당을 이렇게 표를 깎아 먹었는지 그거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의 발언이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데리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독단적으로 끌고 나갈 때 하고 이렇게 수천 명이 보는 그런 방송이 되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 10여 년 하다 보면 누구든지 그런 판단 미스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제명씨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죠.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이고 그동안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대신 말로 표현해 주더라는 이렇게 속 시원하고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편을 가르고 뭔가 배척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또 그런 것들이 표로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런 배신감,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저로서는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전혀 예상 못했던 제명씨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명씨처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라는 걸 지금 와서 평가해라, 뭐 판단해라, 나쁜 놈 좋은 놈 가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아픈 상처들을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깊이 있는 친구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진행을 해 나가는지를 제명씨는 좀 더 지켜보셔야만 해요. 하셔서 이 사람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처럼 큰 파이가 아니라 또 축소될 것이고 또 새로운 스피커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경쟁 체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이러한 팟캐스트 시장이 성장이 되고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며 유튜브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고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공중파나 신문 이런 언론들은 사라질 거예요.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시장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김어준의 다스베이다가 있고 시사타파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젊고 좀 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니 재명 씨, 지금의 나의 서운함, 지금의 나의 이런 분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게 저 사람이 상처를 줬다면 미워는 하시되, 요번 주까지는 미워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던져주었던 메시지, 10여 년 동안 나를 대신해서 수고한 그에 대한 뭐 까방권이라 그럴까? 뭐 그 정도 주면, 그래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이들이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또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다른 또 채널은 없나? 다른 스피커는 없나?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지난 과거사 얘기하자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힘이 없을 때 또는 아주 소규모일 때, 이럴 때 활동하던 모습들 보던 사람이라, 지금은 어이구 많이 컸네라는 속세적인 이야기로 너무 많이 컸네. 기득권들과 소통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정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소통이 오가면서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설계에 의해서 열린민주당이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배척당하는 것들 보면 이 속에 너무도 개성이 강하고 명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명 씨가 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뭐 민주당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원래 우리 세상 사는 생활 자체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답습하거나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명 씨도 유의하고 저도 유의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동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김어준 다스베이더나 시사타파 이런 사람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이런 세상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수고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 위안 삼아서 한 번 정도는 용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탄생이 돼야만 하고, 또 정치라는 것들을 재명 씨가 이번에 경험했겠지만 정치가 별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 개인적인 살아왔던 삶의 동일시대는 그냥 일부일 뿐, 축소판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승리를 위해서 이런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선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피해자들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한 떠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기 안 좋다. 지금은 보수라고 하는 이런 정신없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띄었다면, 지금은 이제 과반이 되었고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의석수가 확보가 되었고 세상도 변했으니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스피커들이 떠들거나 아니면 진보 진영을 이끌어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진보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을 헌신짝같이 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러한 작태는 아마도 많은 진보 진영들을 갈라놓거나 또는 그죠? 편가르기 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런 얼처구니 없는 보수 집단이 없었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 본 적이 없고 청산하지 않은 과거들이 살아서 저렇게
정당까지 갖추어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는 진보들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명 씨가 원하는 저의 옛날 스타일대로 직설적이고 이렇게 욕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직설적이었죠, 대놓고. 그래서 김용민이가 그 국민TV 만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특별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생각들이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나 이끌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그동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TV 운영하면서도 김용민이 참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그런 것들 보거나, 정봉주 씨나 김어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명 씨처럼 속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창기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이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각자 움직인다는 건 느끼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들을 다시금 혼내키고 이렇게 융합할 만한 그런 어른도 없고, 그래서 각자가 도생해서 살아가되 기존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이번 그 4.15 총선처럼 이런 식의 비난 또는 열린민주당을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런 방법들은 다시는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위안이 되실라나? 위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손혜원 의원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 예술이나 이렇게 가진 사람들,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 뛰어들어서 어떤 도움을 줬을 때, 필요할 때는 막 손혜원 의원 이러다가 필요 없으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하고 일해봐야 사람은 진보나 보수나 어느 집단이나 똑같다. 정치하는 놈들은 똑같고, 자기가 어떠한 스피커가 되고 기득권이 되었을 때는 지난날의 과거와 같은 모습은 그냥 겉으로 표현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많이, 그냥 우리 속세의 말로 많이 컸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연한이 다 했다, 다 와가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안에 아마도 새로운 시각,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스피커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만 하고 진보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말만 진보가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진보인 사람들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를 대신해서 욕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그런 사람들 그냥 오로지 그냥 주구장창 따르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 판단이 개입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성장이 각자가 되겠죠. 하여튼 재명씨 이렇게 오랜만에 메일은 주셨는데, 제가 이번 시간 이후로는 정치 발언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재명씨 메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쭉 나열했는데, 국민TV부터 시작해가지고 딴지일보,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시고 서운해하시는 거 제가 대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겁니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나 시사타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들이 실수한 것 말고 좋아했던 거, 그동안 잘했던 것만 기억하시라니까. 그리고 방송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스피커가 너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득권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실행되었다는 것에 재명씨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한 번이지 두 번은 이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민주당에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아쉽고 스피커가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이들하고 지금 규합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또 다른 스피커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그러고 그것들은 다 우리 대중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기존 것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명씨도 기존에 재명씨가 이용해 왔던 그런 채널들 말고도 다양하게 좀 듣고 보시고 또는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살아가자고요. 네, 또 연락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시장이었습니다.